왜 분명 결정했는데도 자꾸 다시 흔들릴까? 이상한 게 아니야.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니고, 뇌는 선택을 끝내는 것보다 선택 뒤에 올 손실을 더 오래 계산하거든. 오늘은 후회, 선택마비, 확신 부족을 만드는 심리 7단계와 다시 나를 믿게 되는 회복법까지 같이 볼게. 많은 사람은 결정을 하나의 순간으로 생각해. 고른다, 끝낸다, 앞으로 간다. 그런데 뇌는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아. 결정은 버튼처럼 끝나는 일이 아니라 가능성을 닫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선택한 직후에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시끄러워. 이미 끝난 일을 다시 검토하게 돼. 특히 중요한 선택일수록 그래. 직장, 관계, 이사, 공부, 진로 같은 건 하나를 고르는 동시에 다른 몇 가지를 포기하는 일이기도 하거든. 뇌는 얻는 것보다 잃는 걸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결정 뒤의 불안은 능력 부족보다 손실 예측에서 더 자주 시작돼. 문제는 이 불안을 대부분 성격 탓으로 돌린다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지? 왜 확신이 없지? 왜 또 흔들리지? 그런데 흔들림은 자주 약함이 아니라 정상 반응이야. 선택이 끝난 뒤에도 뇌는 계속 안전 점검을 하거든. 이 구조를 알면 자책이 조금 줄어들어. 후회는 실제로 틀린 선택을 했을 때만 생기지 않아. 오히려 정보가 부족할수록,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수록 더 커져. 왜냐하면 뇌는 비어있는 미래를 상상으로 채우기 때문이야. 내가 안 고른 쪽은 늘 더 좋아 보이고, 지금 고른 쪽은 단점이 더 선명하게 보여. 이때 생기는 게 비교의 환상이야. 현실은 하나만 경험하는데 머릿속에서는 내가 가지 않은 길을 난 가장 이상적인 버전으로 편집해. 그 사람을 만났다면 더 행복했을까? 그 회사를 갔다면 덜 힘들었을까? 그 말을 안 했다면 괜찮았을까? 뇌는 없는 증거로도 후회를 키울 수 있어. 그래서 후회가 많다는 건 선택을 못했다는 뜻보다 상상 속 대안을 너무 자주 미화한다는 뜻에 더 가까워. 회복의 첫 단계는 간단해. 내가 비교하는 건 현실 대 현실이 아니라 현실 대 상상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야. 이걸 모르면 어떤 선택을 해도 늘 아쉬움이 남아. 첫 번째 함정은 완벽한 답을 찾으려는 마음이야. 뇌는 불확실한 걸 싫어해서 정답을 찾으려 해. 그런데 인생의 많은 결정엔 정답이 없어. 더 맞는 선택만 있을 뿐이야. 정답이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계속 더 찾아보고 더 비교하고 더 미루게 돼. 그게 선택 마비의 시작이야. 두 번째는 책임 공포야. 사람은 틀리는 것보다 내가 골랐다는 사실을 더 무서워할 때가 있어. 남이 정해주면 덜 괴롭거든. 하지만 내 결정으로 실패하면 자존감까지 흔들릴 것 같아. 그래서 선택 자체를 늦춰. 결정하지 않으면 적어도 내 잘못은 아니라는 착각 속에 머물게 돼. 세 번째는 자기 불신이야. 예전에 한 선택이 실패로 남아있으면 뇌는 다음 선택에서도 같은 위험을 먼저 떠올려. 그러면 지금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상처로 현재를 해석해. 결국 선택이 어려운 사람은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자기 판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경우가 많아. 확신이 부족한 사람은 가능성보다 발레를 먼저 찾아. 잘 될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 망하면 어떡하지를 더 빨리 떠올려. 이건 비관적이라서가 아니라 뇌가 위험 탐지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야. 예민한 뇌는 좋은 선택보다 덜 위험한 선택을 찾으려 해. 그래서 만족보다 안전이 우선이 돼.
문제는 안전을 우선할수록 확신은 더 줄어든다는 거야. 왜냐하면 확신은 완벽한 검토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뒤 버텨본 경험에서 생기거든. 근데 계속 덜 위험한 것만 찾으면 나를 믿는 감각은 자라지 않아. 선택의 결과를 견딘 기억이 없으니까 다음에도 또 흔들리게 돼. 그래서 확신 부족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구조 문제일 때가 많아. 나는 왜 늘 흔들리지? 왜 쉽게 불안해지지? 왜 남들처럼 단단하지 못하지? 이렇게 묻기 전에 먼저 봐야 해. 나는 선택을 해본 뒤 끝까지 가져가 본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자기 신뢰는 그 횟수로 만들어져. 첫 단계는 가능성 과열이야. 모든 선택지가 다 중요해 보여. 두 번째는 손실 계산이야. 포기할 것만 커 보여. 세 번째는 완벽 추구야. 틀리지 않을 답을 찾기 시작해. 여기까지 오면 선택은 이미 현실 문제가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의식처럼 변해. 머리는 바쁜데 삶은 멈춰 있어. 네 번째는 회피야. 나중에 보자. 조금 더 생각하자. 일단 보류하자. 다섯 번째는 비교 중독이야. 다른 사람 선택, 다른 가능성, 다른 미래를 계속 들여다봐. 여섯 번째는 자기 비난이야. 왜 이렇게 결정도 못하지? 또 이러네. 나는 원래 이런가 봐. 이 순간부터 판단력은 더 흐려져. 마지막 일곱 번째는 감각마비야. 너무 오래 고민해서 이제는 내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져. 여기까지 오면 사람은 종종 아무 선택이나 하거나 반대로 아예 멈춰버려. 중요한 건 이 7단계가 성격 결함이 아니라 불안의 순서라는 거야. 순서를 알면 중간에서 끊어낼 수 있어. 첫 번째 회복법은 선택 기준을 줄이는 거야. 사람은 선택지가 많아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기준이 너무 많아서 흔들려.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딱 3가지만 정해. 내게 중요한 것, 지금 필요한 것, 오래 버틸 수 있는 것. 기준이 줄면 뇌의 소음도 같이 줄어들어. 두 번째는 결정 뒤 검토 시간을 제한하는 거야. 선택한 뒤에도 며칠씩 계속 되짚으면 뇌는 그 결정을 아직 미완성으로 받아들여. 그러니 스스로에게 말해줘. 여기까지 보고 고른 거면 오늘은 더 안 바꾼다. 이 짧은 마감이 생각보다 중요해. 확신은 감정이 아니라 반복 규칙에서 자라거든. 세 번째는 작은 선택 성공을 쌓는 거야. 큰 인생 결정을 갑자기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대신 작은 선택을 하고 끝까지 가보고 결과를 견디는 경험이 쌓여야 해. 오늘의 일정, 관계의 거리, 쉴 시간, 거절 한 번. 이런 사소한 결정이 쌓일수록 뇌는 배워. 나는 생각보다 나를 잘 이끈다고. 결정을 해도 흔들리는 건 네가 약해서가 아니야. 뇌가 손실과 불안을 오래 계산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자책보다 구조를 먼저 봐. 이해가 쌓이면 확신도 조금씩 돌아와. 오늘 영상이 닿았다면 다음엔 후회가 오래 남는 사람의 뇌를 더 깊게 다뤄볼게.